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계발 유튜버 드로우앤드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기계발 유튜버? 네, 저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계발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는 게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테크가 굉장히 떠올랐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정말 전 되게 특이하게 돈 얘기를 하는 채널이면서 주식이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투자 같은 것들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채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한데.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돈으로 어그로 끈다라 하잖아요. 돈의 액수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30만 구독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채널을 키워가면서 결국 확장된 게 자기계발 쪽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것도 뭐 회사에 투자하고 뭐 저게 금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이제 사람이 뭐 채널을 운영하거나 뭐 자기 이야기를 전달할 때 결국 자기가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제일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저는 뭐 주식을 투자해서 막 큰 돈을 벌어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저에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그 전에 한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은 자기를 개발하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책에도 보니까 네. 그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네네. 그때 500만 원, 1000만 원? 네네, 맞아요. 그때 정확히 제가 그 만불 조금 안 되게 가져왔어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유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할 때 보통 송금을 하잖아요, 돈을. 근데 송금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현금을 들고 오면은 만불까지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없이. 그래서 제가 만불 딱 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만불 조금 안 되게 이제 현금을 여기다 이렇게 딱 하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게 전 재산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000만 원, 그게 이제 환율로 하면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 1000만 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으니까 500만 원을 딱 떼서 그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써서 조그마한 이제 8평짜리 스튜디오를 하나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거기서 계속 이어나갔죠. 회사를 안 다니고. 네. 와, 근데 그게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50평 한강뷰 오피스텔이 됐고, 그리고 이제 돈을 계속 버셔가지고 네, 성공하셔서. 그리고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2년 2개월 됐네요. 한국에 들어온 지. 제가 듣기로 되게 현금 부자라고. 현금 부자는 아닌데 여기 워낙 막 부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막 부자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2년 사이에 3억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자예요. 그런가요? 현금으로 3억 들고 있어요? 저는 제 집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하다기보다는 저도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나 그걸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배운 것들을 그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사람들에게 이런 걸 배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공유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를 또 제 모습을 보고 금방금방 따라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채널에 이제 제가 자기계발 유튜버라고 얘기하고 제 채널이 가져갈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걸로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게 저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기왕 일해야 되는 거, 어차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일해야 되는 거 좋아하는 일로 하면 좋을 텐데 그 좋아하는 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 몇 억이라는 돈, 3억이라는 그 큰 돈을 모으는데 너무 특별한 건 재테크가 아니라 네, 진짜 자기계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게 우선 너무 특별한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들 중에 제일 특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과거 2년 전에는 진짜 이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었나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2019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한두 달 전인 거죠. 음. 그래서 어.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유튜브를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때가 구독자가 4만 명일 때니까 그래도 4만 명 정도의 그때 월 수입이 7,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수입으로 한 네. 월에 7, 80만 원 들어오니까 그래도 내가 오피스텔 월세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그럼 이걸로 한 1년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투자를 해보자. 그동안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1년만 그 어머니한테 엄마 나 1년만 놀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논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준비를 하는 네,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자기는. 거를 해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거가 되게 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막 회사에서는 저는 디자이너니까 맡은 바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와서 혼자 하니까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제가 혼자 막 전화도 하고 광고주분들이랑 막 전화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뭐 썸네일도 디자인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저 혼자 그냥 작은 회사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어릴 때 하던 막 큰 돈으로 움직이는 회사에 있다가 야. 작은 돈으로 움직이는 저 1인 기업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소꿉놀이라고. 이게 제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은 못 하거든요. 재미없는 일은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난 무조건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로만 일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서 그거에 너무 엄청 이렇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조금 크게 말하면 근로소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요즘에 돈을 만들고 부자 된다 이런 거를 별로 말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지금 노동이라는 게 폄하되는 시기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불로소득에 이제 눈에 이게 맞춰져서 네. 너무 우리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 시절부터 불로소득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돈을 벌어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결국 자기 자아 실현이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 단계니까 결국엔 글로 가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글로 시작해보면 훨씬 어릴 때부터 후회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막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이제 33살의 입장에서 10대, 20대를 다 지나봤잖아요. 그러니까 10대만 할 수 있는 거, 20대만 할 수 있는 거, 30대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20대 때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걸로 일도, 그러니까 재밌게 놀듯이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20대 때 너무 막 그런 재테크에 너무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이제 많이들 이제 미디어에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20대 때 어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책임감도 덜 하잖아요. 압박감도 덜 하고 그래서 시간도 훨씬 많고 시간이 많은 줄 몰라요 그때는. 근데 그때가 제일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자기 개발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기인데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젊은 나이에 20대 지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이게 그 젊은 날에는 주변에 이런 환경이 아직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때인데 정말 유튜브 틀면은 다 그런 거고 돈 버는 법 하면 다 그런 건데 이렇게 뚝심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해외 생활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해외로 언제 가셨죠? 제가 정확히는 2012년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휴학을 오래 했거든요. 한 3년 했는데 갔다 돌아와서 학교를 이제 복학을 해서 다니다가 미국 인턴십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 2014년에 가서 5년을 채우고 19년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총 한 거 하면은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해외 생활이 좀 이런 사고방식 영향을 준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은 그런 그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막 취업하고 어떤 회사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드는데 제가 해외에 똑 저 혼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 이렇게 똑 떨어지다 보니까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갖게 돼서
아마 제 책의 프롤로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제가 바닷가 가서 저한테 셀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계속 소름이 돋네요. 뒷목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전율 같은 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그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국 행복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거기 또 워낙 잘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억대 속자도 은근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막 같이 일했던 친구가 막 이직했는데 억대 연봉 받고 다니고 이러면서 자괴감이 막 들고 열등감이 막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든데 그리고 타지 생활이니까 다 저는 뭐든지 저는 다 불리한 거예요. 영어도 부족하지, 학벌도 부족하지, 인맥도 없지, 뭐 다 저한테 맞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이라서 차별 대우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만의 기준을 막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그 행복이라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네. 혼자 또 대화를 하면서 깊이 네.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주관을 좀 만들고 영향을 네, 네. 받지 않고 이런 길을 또 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 보니까 되게 이제 자세하게 그 이제 해외 생활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의 모습까지 자서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책을 서술해 주셨는데 와,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제가 스스로 많이 네. 동기부여도 되고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네. 좀 궁금했던 게 책 네. 제목이 럭키 드로우예요. 네네. 요거는 왜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좀 짓게 되셨는지. 이게 사실은 저랑 출판사랑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불현듯 떠오른 이름이었거든요. 미팅 전날, 그 당일날. 그래서 딱 제시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 그러니까 막 성공했다고 막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데 나갈 때마다 댓글로 이제 막 그것도 운이 좋았지 뭐 그게 뭐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라든지 뭐 운 좋은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도 느끼기에 너무 운이 많이 작용한 것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을 안 한 이유는 제가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성공에는 운과 행동이 같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럭키드로우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네. 럭키는 이제 운을 뜻하고 드로우는 이제 제가 했던 행동들을 뜻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많은 그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겨왔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 뭐 미국에 간 거, 미국에서 뭐 이직을 한 거, 그리고 퇴사하고 막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거, 유튜브 시작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저를 위한 당김이었죠.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거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서 했던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 딱 그 운과 맞던 때가 있었고, 그게 제가 뒤돌아봤을 때 그게 럭키드로우였어. 그땐 진짜 몰랐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업하다가 결국 영주권도 못 받고 미국 비자도 만료돼서 그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누가 보면 그 사회적 기준에서는 쟤 실패했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뭐 할 건데 어디 취업할 건데 취업도 힘든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한국에 돌아온 게 완전 럭키드로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터져서 취업이 힘들어졌지만 그 온라인 시장으로 갑자기 확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또 기회를 잡아서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돌아올 때 보면 별로 좋은 게 없는 조건인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생각해보면 네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행동을 하고 네. 운과 그걸 만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네요. 그랬었죠. 그땐 몰랐는데 그때 운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계속 제가 그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래? 미국에 남아있을래?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나 미국에서 내가 할 만큼 해본 것 같아. 저 스스로 물어봤죠. 어떻게 할래? 그때 나 생각해볼 때 한국에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결과는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내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못 버티면 다시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한번 또 당겨보자.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그게 딱 운때랑 맞아서 저에게는 정말 약간 잭팟 같은 럭키 드로우가 된 거죠. 야, 이거 책 제목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럭키, 운 이거는 이제 나의 좀 외부에 있는 거고 네네네. 드로우는 내 안에서 이게 자기 개발이네요. 네, 맞아요. 이걸 그래서 계속 개발하면서 뭔가 끌어내고 맞아요. 나도 몰랐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행동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운이랑 내 네. 외부에 있는 요인이랑 만나면서 오늘의 이제 드로우 앤드류 님을 네. 만드신 거. 맞아요. 기가 막힌데요, 제목? 감사합니다. 브랜드 그렇게 떠올랐는데, 와, 그렇구나. 네. 야.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유튜브로 되게 잘 된 거니까 막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면서 저 이런 컨텐츠 할 건데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뭐 이런 걸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절 답변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실제로 믿고 당겨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성공이란 내 인생이란 게임에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봤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당겨봐야지 그게 딱 맞을 때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많이 당기려면 그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재미없으면 그게 당길 때마다 고통이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로 담았죠 책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 종잣돈 네. 한 1,000만 원 갖고 오셨댔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유튜브 4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또 종잣돈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저는 제 유튜브 구독자가 그게 1,000만 원보다 훨씬 가치였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진짜 시드머니였던 것 같아요. 구독자 분들이. 네, 그 채널 4만 구독자 채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네 거였죠. 그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포텐이 터진 거죠. 잭팟이 터진 거죠.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할 만큼 해봤고 뭔가 지금 아니면 회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자신은 있었거든요. 제가 쌓아온 포트폴리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 100%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시는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30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그 생각에 이제 했죠. 네. 당겼죠. 홀로서기 창업을 결정하신 거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저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신화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1월 달에 월 수입이 7, 80만 원이었는데 6월 달부터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월에. 갑자기, 그러니까 6개월, 단 몇 개월 만에. 그래서, 그리고 반년 6, 7, 8, 9, 7, 8, 9, 10, 11, 12 그 하반기 소득만 1억이 된 거예요. 네. 그 1월 달에 7, 80만 100만 원도 못 벌던 애가 연말 가서는 진짜 몇 천만 원을 벌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영상이 올라간 거죠. 6개월 만에 1억 벌고 배운 것들. 그 영상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도 계속 수익이 늘어가지고 이게 그 작년 소득을 다 따봐주니까 3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주목을 받은 것도 2020년, 21년인데 사실은 제가 드로우앤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17년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6년이다. 정확히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저는 계속 드로우앤드를 준비해 왔던 거고 그게 2021년, 2020년 이때 터진 거니까 그래서 그 이케아 책상은 뭐였냐면요. 처음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뭘 했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셀프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하고 싶은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막 외국인이라고 차별도 받고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니까 이 쳇바퀴 같은 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해서 저 스스로에게 난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꿈에다가 드로우앤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저의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 현실은 지금 지옥 같고 시궁창 같고 이렇지만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게 이 앤드류를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그려내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고 이 친구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
이케아에 가니까 5만 원이면 책상 하나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1200, 600ml짜리. 그래서 그거를 5만 원 주고 사와서 집에서 이렇게 조립하면서 이 공간은 이제부터 드로앤드의 공간이야. 그래서 그 책상 위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해보자. 야, 새로운 정체성.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캘리그라피도 열심히 해서 막 캘리그라피 부업도 한번 해보고 뭐 거기서 디자인 작업도 하고 저를 위한 개인 작업? 계속 드로우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스타그램도 시작했고 그 책상 위에서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 일이 아니라 저를 위한 일이죠. 야. 저를 브랜딩하는 일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래서 결국 그 조그만 이케아 5만 원짜리 책상이 지금의 50평 한강뷰가 됐다. 아. 그 과정을 이제 쓴 책이 이 책인 거죠. 야, 아까 그 50평 한강뷰 그 오피스텔 네네. 그 사무실이 이케아 책상 네네. 5만 원짜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첫 걸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작은 그쵸. 스몰 스텝. 네,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본업을 그때 이제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네. 이제 퇴근하시고 네, 그 공간에서 이제 그런 걸 꿈꾸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 말씀하시다가 시궁창 같은 현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드로 앤드류님한테? 너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어땠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함에 대한 미덕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겸손해야 돼. 사람은 뭐 잘할수록 뭐 벼는 잘할수록 고개를 숙인다. 막 이런 속담도 알고.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서 제가 일을 잘해서 뭐 좋은 성과를 내도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니라고 뭐 저 친구가 그렇죠. 도와줬다고 네. 저 친구가 도와줬다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공을 넘겼거든요. 다른 미국에서? 사람에게. 그리고 제가 잘한다는 거를 숨기고 제가 일하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 뭔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를 회사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지가 회사 안에서 항상 작게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희 마케터 친구가 너무 바빠서 제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어서 저희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다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어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엄청 큰 이제 주문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제가 올렸던 사진들로 되게 유명 블로그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나오기도 미국 하고. 지상파? 네.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 투데이 쇼라고 예전에 싸이 강남스타일로 대박 났을 네. 때 나왔던 그 채널이에요. 네. 그 여자 두 분이 하는 채널인데 그 두 분이 제가 플래너 만든 거 보고 막 해서 너무 귀엽다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회사가 되게 조그만 회사인데 엄청 커졌단 말이죠. 와.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항상 제가 인턴으로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제가 나중에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어요. 제가 제일 디자인도 많이 하고 디자인을 제일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장님 눈에는 얘는 싼값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야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협상도 항상, 그리고 저는 실제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영어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사내 정치 이런 거에서 항상 뒤로 밀려나고 그런 것들. 제가 막 땡볕에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가도 아는 사람 없고, 뭐 전 디자이너인데 막 밖에 나가서 페인트 칠하고 물건 옮기고 막 재고 정리, 창고에서 재고 정리하고 땀 뻘뻘이면서. 근데 그거를 혹시 저는 제가 좋아서 열심히 한 건데 그 회사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시궁창 같았죠, 제 현실이. 그러니까 되게 책에 솔직하게 네. 그 되게 많은 그 에피소드 네네. 별로 좋지 않은 네네. 그런 일까지도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렇게 뭐 사무실 짐을 좀 나르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막 그런 맞아요. 얘기도 책에다 실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진짜 미국에서 네. 얼마나 불안할까 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린 경험이 저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럭키 드로였던 게 그날 제 뒤통수를 한번 진짜 세게 때려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진짜 목숨 바쳐 일했던 정말 열심히 막 새벽 비행기, 눈 빨개져 가면서 새벽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니던 그 회사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진 않아.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거는 사장님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었지 나를 위한 일은 아니었어를 이렇게 상기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 일에 열심히 하되 나를 브랜딩을 해야겠다.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홍보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무슨 정한 성과를 내면 제가 유튜브에다 자랑을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회사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컸다? 유튜브에 자랑하고 내가 회사에서 이번에 이벤트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주일 만에 팔로워 수가 10,000명이 늘었어. 우리 이런 이벤트 했고 내가 이거 디자인한 거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인플루엔서랑 협업했고 막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전에는 그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잘한 거를 숨기고 겸손해야 돼 이랬다면 이제는 내가 잘한 거 세상에 알려야겠다. 나 이렇게도 했고 여기서도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막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막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처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요. 회복을 한다 해도 막 1, 2년 이렇게 세월 보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비슷한. 너무 그 부분을 책을 읽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잠도 안 와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배신감도 많이 느껴지고. 근데 결국은 이 표현을, 책의 표현을 쓴다면 또 드로우를 하는 거죠. 그 럭키를 만나기 위해서, 럭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어린 나이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저도 사실 방황의 시간을 많이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진짜 회사를 그냥 거의 좀비처럼 다니면서 그냥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고 저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오로지 상사의 오케이 사인이었어요. 상사가 오케이 하면 거기서 더 열심히 안 해요. 그냥 딱. 근데 다행히도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일을 되게 열심히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체력을 반만 써도 미국에서는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정말 영혼 없이 그냥 이어폰 끼고 저 혼자 시키는 일만 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생활을 1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진짜 심하게 오더라고요. 번아웃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그때 확실히 또 느꼈죠.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가 없는 게 너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많이 고민했었죠. 이 부분은 딱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진짜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도 항상 그 반등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표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우선은 또 책의 시작이 그 라스베거스에서 그 레버를 당기는 거 그렇게 또 시작을 하고 또 그 바닷가 해변에서 아까 셀프 인터뷰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나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기분 이런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이제 겪으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디자이너라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표현이 참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진짜 2030 뿐만 아니라 좀 진짜 좀 미래를 다시 꿈꾸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드로우님,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2년 과정이 궁금해요. 2년 과정 동안 어떤 일을 좀 해오셔가지고 지금의 이런 성공한 모습이 됐는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2년 과정이 궁금해요. 2년 과정 동안 어떤 일을 좀 해오셔가지고 지금의 이런 성공한 모습이 됐는지. 저는 그 과정을 되게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거를 이제 이키가이라는 제가 개념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나온 개념인데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합쳐진 게 이키가이예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것. 그래서 살면서 자기 이키가이를 찾아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실 이키가이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이키가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이키가이를 찾아야지 내가 후회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누군가는 정말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누군가는 돈이 되는 것만 쫓아가고 누군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만 쫓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쳐줘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 삶에 대입했을 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 미술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해서 잘하는 게 됐어요. 대학을 미대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돈이 되는 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이제 디자이너라는 일로 일하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일했어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막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이키가이 딱 알려준 거죠. 아, 너는 회사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지 세상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너가 보람이 없었던 거야. 이런 네. 생각이 딱 들면서 와, 이게 맞네. 그러면 세상이 필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마치 막 내가 환경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 뭐 내가 막 가난과 기근과 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간단한 게 세상에 필요한 거를 찾는 거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을 세상에 뿌려보면 그 나의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 이런 게 필요해요. 당신의 이런 가치가 우리 필요해요. 라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잘하는 것들을 많이 알렸잖아요. 저의 가치.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4만 명이. 그렇게 4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 4만 명이 저에게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가 되게 명확해진 거죠. 아, 보이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지,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 팬으로 만드는지 이런 걸 너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거를 토대로 퍼스널 브랜딩 전작책도 만들고 인스타그램으로 퍼스널 브랜딩 하는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그걸로 강연을 하러 다니고 그리고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의 컨설팅도 다니고 이렇게 갑자기 그 돈이 되는 것들이 확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니까 돈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4만 명이 그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네네네.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타인에게 기여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들이 필요하는 수요를 좀 더 프리미엄해서, 네,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잘 짜여진 틀 안에 넣은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가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겠군요. 결과물을. 네네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네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가치를 보통은 이력서에만 담아서 뿌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난 뭘 잘하는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이력서 종이 한 장에 해서 회사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세상에 뿌리면 훨씬 더 많은 네.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 필요한 게 뭔지도 찾지 못했을 거고 세상은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돈이 되는 걸 쫓기 전에 나의 가치를 먼저 찾아서 그걸 디벨롭해서 세상에 필요한 가치로 세상에 먼저 알리는 걸 시작하는 게 좋다. 야, 저 지금 소름 돋았던 게 네. 그 알린다는 게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네네. 그때 이제 회사에서 일하실 때 미국 회사에서 일하실 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나를 알려야겠다. 네네네네. 회사 일에서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다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게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그 계기를 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 네.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한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확장이 되는 거고. 네네네. 야, 그러니까 그런 실현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이키가이라는 그 개념이 저의 삶을 마치 이렇게 싹 정리해준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대로 한 거였구나. 근데 사실 그 이키가이라는 개념은 이걸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걸로 이래야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입했는데 행복한 삶도 살고 정말 제가 만족스러운 돈도 벌고 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한 거죠. 좋아하는 일로도 충분히 너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로도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막 아까도 그 표현에서 제가 그 라스베가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그 밴딩이 아니라 그 슬롯머신 이렇게 당기는 걸로 예를 들었는데 사실 그게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즘 특히 20대 막 뭐 영끌, 비투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어쨌든 좀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도 주식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정말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걸 알아서 내가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남들도 한다니까 한번 이렇게 거의 운에 맡기듯이 거는 건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비트코인 완전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가늠하기 어려운 가늠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네네네. 그것만 노려서 들어가는 분들이 좀 많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거의 운에 맡기는 그런 게임에는 열심히 레버를 당기면서 그 슬롯머신도 진짜 운 100%거든요. 그 게임을 알아서 막 당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운에 맡기고 돈과 시간을 막 넣는데 왜 나한테는 돈과 시간을 안 쓰나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죠. 그 사람들은 눈이 되게 막 설레어 보였거든요. 막 정말 운 100%의 게임에서는 막 설레게 막 당기는데 왜 나한테는 네,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자기한테는 어쨌든 운이 적용돼야 잘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터지는 것보다 내일로 터지는 게 더 자아 실현도 되고 얼마나 그게 좋지 지금 않나. 가능하다고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쵸? 증명을 해 갈 거고 앞으로도. 네네. 그런 얘기. 이거 조금 딴소리인데 네. 듣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시고. 네네네. 맞나요? 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주식에 저 정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자씩은 갖고 있을 만한 주식에 저는 그냥 몇 개 넣었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괜찮은 거예요. 전 쳐다도 안 보는데 그냥 한참 쭉 보다가 저점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많이 떨어졌네. 그럼 사고 또 떨어져? 그럼 이게 더 저점인가 보다.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진짜 안 들여다보거든요. 한참 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이자보단 낫네?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대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초우량 기업에 돈 넣어놓고 자기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하실 때 되게 인상 깊었던 한 저자분의 말씀이 인생은 등가 교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나 뭐 친구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로우 앤드류님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에 대한 오히려 시간을 등가니까 오히려 여기에 더 그 시간을 투여했고 그리고 그걸 더 놀라웠던 거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하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막 차트 보시고 기업 분석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죽어다 깨나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숫자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난 저렇게 투자하고 몰입 절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건 진짜 아니고 그냥 제가 쉽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기 너무 위험하니까 정말 안전하고 초우량주 이런 데만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인플레가 와도 디플레가 와도 안전할 수 있게 그 정도만 이제 하는 경우고 그리고 그렇게 차트를 맨날 보고 있는 게 저한테는 말 그대로 기회비용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저의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가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 차트 보는 시간을 재미없어 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 보면은 나중에 그게 저한테 더 크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유튜브 썸네일 보면 뭐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뭐 1억 만드는 거, 뭐 3,000만 원으로 2억 만드는 거 이런 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딱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대다수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발, 나에 대한 드로우로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네요. 차별화된 메시지네요. 그 썸네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프로. 그리고 또 책에 이제 보니까 목차들도 그 제목들도 너무 잘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몇 가지 성공할 수 있었던. 워라벨 같은 경우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밀레니얼들이 이제 워라벨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특히나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더 이상 회사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막 퇴근하면은 막 그 부장님이 붙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집에 일찍 가? 막 이러면서 막 조금 더 일하면 좋잖아. 이런 얘기할 때 저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하고 막 나가고 이게 밀레니얼스러운 거지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아까도 그 거의 1년 넘게 회사를 그냥 좀비처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정말 시키는 일만 하고 하는데 우울증이 찾아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말 그대로 저는 일이라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는 게 너무 불행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회사가 아무리 퇴근을 일찍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막 뭐 밥 먹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즐겨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워라밸을 열심히 지키려고 할수록 일은 나쁜 거야. 나는 내가 노는 시간을 더 지켜내야 돼. 이렇게 일과 그 삶이 대립관계로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싫어하게 되고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을 싫어하게 되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립관계를 둘 게 아니라 그 워라밸을 지키기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일에 더 몰두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일과 삶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해서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저의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이키가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키가이. 이키가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무슨 문제가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일도 너처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순 없어. 그건 맞아요. 누군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소소하게 저녁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더 성공하고 싶고 저는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워라밸을 지키는 거는 사실은 욕심이지 않을까 오히려. 워라밸 지키면서 성공하는 거는 좀 이게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라밸 보통 이러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용어고 네네. 직장 생활은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뭐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조금 개념이 강하다고 하면 네네. 당연히 내 일이 아니니까 잘하고 즐거울 수가 없겠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진짜 드로우 앤드류님처럼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전제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진짜 워라밸에 대해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안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그 직장 안에서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해야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해야 하는 일 또 빨리 하고 싶은 일을 또 연장하게 되면 저는 이 말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저는 야근하는 것도 기뻤거든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위험한 발언이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그 해야 하는 일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이고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디자인이 나오는데 회사에선 요만큼이면 돼 라고 했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이거 결국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더 멋있게 만들어서 더 좋게 세상에 나오고 싶은데 이래서 저는 더 욕심을 내서 야근을 하더라도 저는 끝내놓고 가는 거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럭키드로우 책 이거 디자인을 앤드류님이 하셨다고. 네네네. 그 출판사 계신 분들 그 책 그리고 또 되게 한 2년 정도 걸리셨다고 하던데 그 과정. 네네네. 그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비하인드 씬인데 사실 이게 2년이 걸린 이유가 이거 전에 출판사가 있었어요. 같은 원고로 이제 다른 출판사랑 하다가 이제 표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싸움이라고 하기엔 좀 다툼이 벌어져서 의견이 조합이 안 돼서 그 파기가 됐어요, 계약이. 표지 때문에. 제목까지 나오고 나오는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표지 디자인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도 책을 많이 다뤘지만 이런 표지 디자인에 저자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실 다산북스에서 엄청 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나중에 사과드리고 죄송하다. 제가 욕심이 과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첫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일이니까 제가 하고 싶다 그래서 엄청 이렇게 쫄라서 이제 얻어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도 생기긴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출판사와의 이제 어쨌든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 책을 같이 막. 근데 서로 욕심이 있으니까 더 좋은 책, 저도 더 예쁜 책 맞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새벽까지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그냥 쉽게 맡기면 얼마나 편하니? 너 몸은 편했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책 원고를 읽어도 그게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가 만들어서 일을 더 해서 고생하는 게 사서 고생한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서 고생하는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과정에서는 약간 뭐 우당탕탕 있을 수 있었지만 네. 그 출판사에 계신 분들도 네. 굉장히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출판사에서는 저를 정말 미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죄송해가지고 책 이제 나오고 감리본 날 제가 꽃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저 고집센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러면서 좋은 책 만드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뭐 많이만 팔리면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열정이 아니라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야. 네네네. 요거를 착각하기 쉬운데 이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막 저의 어쨌든 제가 뭐 잘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저의 이야기가 영감이 되셨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해볼게요. 저도 이런 거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열정을 갖고 저한테 막 DM 보내세요. 다들. 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DM이 수백 통 쌓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걸 받을 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해낼까.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저도 그 설레임을 아니까. 저도 동기부여 시킨 거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자아실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알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으니까 너무 기대된다.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서 제가 진짜 몇 명을 팔로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컨텐츠가. 한두 번 하고? 네. 저도 앤드류처럼 열심히 컨텐츠 만들 거예요.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안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쩌면은 그냥 그게 진짜 열정이 아니고 그냥 잠깐 반짝였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네, 그냥 딱 보고 저게 된대.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반짝한 거죠. 그냥 반짝. 네, 근데 그걸 열정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건 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하라고 그 공통된 거를 이키가이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의 교집합이 열정이라고 불러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결합, 교집합. 그 교집합을 열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정이라는 거를 그렇게 그 아이디어가 이 열정이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좀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이거에 그렇게 큰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면 더 해야 되는데. 네, 좋아하는 그 결과가 어떻든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진짜 덕후처럼 시키지도 않아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출판 디자인 해야 되는데. 네, 막 쓸데없는 거 진짜 그 문고회사에서도 막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제 물건이 안 팔리게 왜 안 팔리는지 봐야겠다. 저희 로컬 페어라도 저기 나가자. 저기 주말에 열리는 로컬 페어라도 나가자. 그래서 제가 막 주말에 제 차에다가 재고 싣고 나가서 거기다 상 피고 그 떼양볕에서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이제 팔리는 걸 봐서 제가 상품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렇게 팔렸습니다. 지금 재고 부족하니까 다시 재고 좀 갖다 주세요. 그 사장님이 거기서 와서 본 거죠. 와, 뭐 1,000만 원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써서 나갔던 그런 박람회에서는 하나도 안 팔렸는데 이제 몇백 불?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그 주말에 잠깐 열리는 그 플리마켓 이런 플리마켓에서 이렇게 팔리는 걸 보고 디자인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네, 디자인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타겟을 잘못했던 거다. 그거를 사장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듣기도 않은 일을 제가 해서 제 가치를 증명한 거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결과가 어떻든 내가 하고 싶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진짜 열정이고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플루엔서가 돼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뭐 내가 멋진 뭐 상품을 만드는 거 내가 인기를 얻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어쩌면 그냥 단순히 그런 아이디어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정말 그 뒤에서 필요한 수많은 노력들을 할 만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야, 앞서서 그 워라밸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이게 완전 개념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썼던 것 같아요. 저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드로우 앤드류님은 그 실천력이 네. 그런 드로우를 그래도 해도 그게 실천력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저희가 하루는 그 어머니랑 할머니랑 저랑 셋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을 딱 봤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한 60 몇 프로가 남은 거예요. 근데 보통 60 몇 프로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두기도 하고 충전을 보통 네. 할 생각을 하잖아요.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배터리로 따지면은 저는 33살이니까 67%가 남은 거겠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10몇 프로가 남았을 거고 저희 어머니는 뭐 30몇 프로가 남았을 거고 30몇 프로인가? 40몇 프로가 남았을 거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40몇 프로가 남았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심지어 저는 진짜 젊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60몇 프로구나. 그럼 저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60몇 프로 가면 저는 충전을 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완전 나를 불태워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체력은 점점 줄어들고 이게 돌아가는 것도 점점 느려질 텐데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시기는 이때뿐이 아닐까? 그래서 막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쓸데없는 뭐 문자를 한다거나 뭐 쓸데없는 막 컨텐츠 안 보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가 정말 소중히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인 리소스다.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아깝다. 나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계속 근데 이 짧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쓰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써도 아까운 시간에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 그래서 빠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기준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해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게 너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같더라고요. 그 시간 개념이 그렇게 딱 잡히니까 이제 계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네. 시간을 아끼고. 네네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막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예를 들면 저는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데 제가 공부를 막 붙잡고 있어요. 막 예를 들면은 요즘 공기업 가려고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려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회가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 해서 제가 막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 가서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와 나는 20대 그때 그 황금 같은 인생의 황금기 때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불태워도 모자란 시간에 난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네, 부자 되신 분들 네. 책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 시간을 아껴 써라. 네. 시간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와 앤드류 저자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네. 그 내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리고 또 막 그것도 생각났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네네. 후회 최소화의 법칙 네. 얘기하면서 창업을 결단한 계기가 그거. 내가 60, 70 됐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지금 창업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아마존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리트럴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잘합니다. 저는 사업가 기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제가 계속 그 저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탐구할 때 저는 크리에이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면은 그게 보여요. 이 친구는 사업가의 기질이 더 많이 보이는 친구다. 그래서 그걸 자기를 왜 알라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실천 속에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야, 그 중간에 공부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으니까 안에 네. 또 되게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개인 스토리를 쭉 그냥 서술해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명저들을 또 많이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꼭 공부를 싫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제가 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과목 중에 싫어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이 너무 극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당시에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때 영어는 재밌었는데 너무 어려워했고 이랬는데 세계지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지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면 세계지리만 너무 열심히 풀어서 나중에 서점에 제가 맨날 가는 서점 있잖아요. 문제집 사러. 근데 서점에 세계지리 제가 안 푼 문제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네. 정도예요? 네, 다른 것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면서 세계지리는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근데 세계지리가 과목 중에 적긴 해요. 문제집 수가. 아, 그래도 네. 꽂히면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 세계지리 문제집이 없어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리 과목이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판사에서 받은 것도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면 그 공부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세계지리 해가지고 그때 전교 1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지리만 나머지는 다 공부 되게 못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심지어 세계지리는 전교에서 그 선택하는 사람들 몇 명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난 정말 좋아하는 거에는 진짜 미친 듯이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거에는 정말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지금도 막 책 읽는 거는 공부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좀 요즘은 책도 나뉘어요. 읽어야 하는 책과 읽고 싶은 책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책은 빨리 읽고 효율적으로 읽고 싶은 책은 이렇게 곱씹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읽죠. 그러면은 공부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공무원이나 그 공기업 다니시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내부적인 동기부여로서 공부한다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게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안정적인 거에서 그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안 맞는 성향인 거죠. 그거를 외부에서 그냥 다 지금 뭐 고용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처한 상황에서 하려면 공무원이 최고다. 네. 외부의 목소리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에서 기인해서 정말 그 길을 가는 건지 뭐가 됐든 그거를 김미경 선생님이 내적 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적 동기.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김미경 선생님을 그 사적인 자리에서 뵀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걸 이루시고 왜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냐? 안 피곤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 정도면 이제 좀 쉬시고 그러셔도 되는데 어쩌면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저는 지금도 지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도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안에서의 내적 동기가 계속 커져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김미경이 됐을 때 또 다른 내적 동기가 나와서 이만큼의 김미경이 되고 이만큼의 김미경이 되고 이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한계를 두지 않고 내 내적 동기에 집중을 할수록 내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느꼈죠.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왠지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작년 초에 약간의 우울감을 느꼈던 게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일을 안 해도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쓸 만큼의. 그래서 이거를 나 그럼 이제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우울감이 왔고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제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엄청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두 번째 채널 마세스였고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또 잘 되면서 또
많은 이제 에너지를 또 얻게 됐죠. 아, 그렇게 해서 네. 그 두 번째 채널 마세숲. 근데 그 마세숲도 엄청 빨리 컸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완전 럭키 들어온 거죠. 그것도 또다시 잭팟이 터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단순히 럭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동안에 했던 그런 드로우 하면서 했던 것들을 거기다 또 푼 거니까 이제 그게 또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느껴요. 우주가 나를 또 좋아졌다. 야, 그러니까 그 레버를 계속 당기다 보면은 네. 그 운을 만날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혹시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동기부여를 막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2년, 3년을 내다보고 그 당장 좀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변화의 시작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성공 욕구라든지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많은 자기계발 콘텐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뭐 성공하신 분도 보셨을 거고. 그럼 그 중에서 나를 가장 가슴 뛰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인플루언서? 의 모습? 네, 인플루언서도 좋고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람도 좋고 콘텐츠에 담긴 사람도 좋고. 네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혹은 질투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은 누가 난 제일 부러운지, 이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앤드류, 너는 누가 제일 부럽니? 이러면 이제 그때마다 부러운 사람이 딱 떠올라서 그럼 그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군지를. 실제로. 그럼 리스트를 짜봐도 좋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 왕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주식을 엄청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게 잘 맞는 사람이라면. 근데 주식으로 돈 번 건 너무 부러운데 주식 공부하는 거는 나는 너무 싫어. 이러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돈이 부러운 거지 주식으로 성공한 그런 그 사람들의 투자한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성공의 길은 돈 버는 방법은 너무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책으로 대박이 나서 저자로 대박이 난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크리에이터로 대박이 난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쭉 찾아서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 차이점을 내가 좁혀나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진짜 명확히 해서 뭐 당연히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단계별로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아니면 지금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그 당시 때 누가 부럽지 막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만의 멋진 공간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림, 디자인 뭐 이런 걸로 브랜드를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부럽다. 그럼 그들이 명확해졌고 그들과 나의 차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들은 이런 디자인 실력, 뭐 자기만의 그 스타일 실력들이 있고 그들만의 영향력이 있고 그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고 나와 팔로워 숫자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있구나. 그러면은 근데 제가 당장 막 이런 데를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월세 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나만의 뭐 실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뭐 팔로워 수가 없고 이러면은 그걸 하나씩 채워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나는 이만큼의 오피스텔을 못 구해도 책상 하나 살 수 있잖아. 5만 원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책상을 사서 요만한 공간에서 시작하면 되지 한 거였고 인스타그램도 내가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몇만 명, 몇 10만 명은 없지만 내가 지금 100명, 1000명을 만들어보고 1000명을 만들어볼 수 있잖아. 그럼 1000명 만들어보고 2000명 만들어보고 그리고 디자인도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는 몇 장밖에 없지만 이거를 계속 늘려서 막 30장, 40장, 50장 해서 막 100장을 만들어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컨텐츠도 그 다음에 제가 부러웠던 건 유튜버들이었거든요. 자기 이야기로 저렇게 사람들이 동기부여하고 저걸로 책도 쓰고 막 브랜드 협업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그들과 나의 차이점 뭘까? 유튜브 채널이 없네? 쟤네들은 유튜브 영상이 뭐 100개가 넘네? 나 연기 하나도 없는데? 그럼 100개 이 차이점 100개 만들어야죠. 묵묵히 100개를 만들고 묵묵히. 그럼 그들과 썸네일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 영상 편집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말투는 막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은 막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열심히 일할 게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 나가면 아. 그게 딱 운과 결합된 순간 정말 잭팟처럼 터져서 야. 돈도 벌고 행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그 격차가 네,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이케아 5만 원짜리 네네. 책상처럼 네네. 그 스몰 스텝을 내딛는 거 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그게 높아 보이지만 저는 그들이랑 똑같이 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와, 나 너무 부럽다. 저 사람들이랑 비슷해져만 돼도 너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의 뭐 진짜 발끝만이라도 쫓아가면 너무 좋겠다. 너무 멀리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쫓아간 건데 가끔은 정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지나면 한 구독자 2,000명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만 그룹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두 번째 유튜브 채널 합치면 45만 정도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바라봤던 유튜버를 제가 뛰어넘었더라고요. 참. 이게 와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원했던 막 말 그대로 제 이름으로 책도 쓰고 막 기업이랑 콜라보해서 제 상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 그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와 그 작은 이케아 책상으로 시작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랬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 2년 전에 그 1,000만 원 갖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네. 지금의 2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절대 상상하지 못했죠. 네. 참 근데 성공하신 분들,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드로우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네. 오늘의 모습이 있어서 그거를 또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맞아요. 그게 되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 부러운 사람을 쫓아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건지 찾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저의 차이점은 알 때 너무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버리면 되려 시작도 아예 못하거든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그 마지막 회사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기 아쉬우니까 미국 여행을 해서 퇴사한 다음날 바로 제가 차를 끌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데 갔어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네. 너 어떡하지? 근데 지도를 앞에서 받았으니까 지도 보고 가면 되지 하고 이제 펼쳤는데 가장 앞에 있는 바로 주차장 앞에 있는 트레일이 어펄 요세미티 폭포 그 트레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게 갔다가 내려왔는데 처음에 한 3시간이면 갔다 오겠지. 그래서 점심 먹어야지 이러고 아침도 안 먹고 간 거거든요. 근데 8시간, 7시간, 8시간 걸린 것 같다 왔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오르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제가 그때 깨달으신 거구나. 그걸 미리 찾아보고 그 트레일에 들어갔으면 아예 가지도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시작도 안 했겠죠. 이게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이랬으면 안 했을 텐데 모르고 그냥 갔는데 오기가 생기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걸어갔어요. 너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저기 도착하나 힘들어.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막 걸었는데 결국에는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제 7, 8시간이 지나가 있고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 있고 그래서 집에 와서 요세미티 왜 이렇게 빡세? 다 이런 건가?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그때 인터넷 되니까 숙소에서 찾아본 거예요.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고 요세미티에서 그 최고 난이도 트레일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어서 그걸 들었어. 해냈어. 심지어 등산 하나도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어려운지 알고 시작하면은 못했다. 못 올랐을 거 100% 못 올랐을 건데 몰라서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때때로 또 그런 걸 몰라도 참
기회가 또 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드로우님 끝으로 네. 혹시 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또 이 럭키 드로우라는 좋은 책을 써주셨는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원래 이 책의 첫 제목이 이 원고의 가제가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 노트였어요.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 노트. 후배? 왜 네. 후배요? 그 조금 발칙하게 제목을 짓고 아.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 네. 후배가 앞서가? 어. 나이도 어리게 생긴 게 뭐 네가 앞서가는 법을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발칙하게 시선을 끌려고 그렇게 제목을 그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이보다도 어려 보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한국에서는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앞서가는이라고 말을 한 거는 엄청 앞서간다기보다는 좀 그냥 제가 한 발자국 앞에서 먼저 경험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돈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주변보다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는 맞더라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네.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잘 벌린다라고 책에도 썼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보니까 아무래도 돈적인 가치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을 조금 미리 한번 앞당겨서 땡겨 벌어본 입장으로 결국 이 돈이라는 것도 어떻게 버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너무 중요한 거를 깨닫게 돼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돈을 벌 때 내가 정말 이거를 행복하게 돈을 버는 거, 충분히 행복하게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은 뭔지를 더 고민하시면 어쩌면 그게 더 빠르게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리는 게 아닐까. 행복하게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럭키 드로우가 네. 이 책이 이제 그 드로우 앤드류님의 네. 자서전 같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비단 다른 분들도 다 자신만의 럭키 드로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뽑는 거다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그게 바로 이 책이 된 것 같고, 진짜 이 책을 보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신만의 드로우, 진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서랍을 막 열다 보면은 이런 걸 내가 서랍에 뒀었네, 그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나도 모르는 잠재 가능성, 네. 그런 걸 또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럭키 드로우를 쓰신 드로우 앤드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